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0회 기출문제에서 등기의 경우에는 한 10문항 정도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4번에 어떠한 대리인과 관련된 문제하고요. 8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12문제 중에서 한 10문항 정도가 기존의 문제와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 총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등기의 기간 및 설비.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3장이라든지 4장이라든지 5장 3장, 4장, 5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본이 되는, 그죠? 어떠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야만 이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할 수 없다면 상당히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든 출제가 되던 출제가 되지 않던 권리자와 의무자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권리자, 의무자 한번 구별해 볼까요? 자,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회복 등기할 때는 그때 그 사람이죠. 말소 당시에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말소된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갑, 을, 병, 이게 중요하죠. 갑과 을, 병, 명이 무효의 등기, 병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자, 병의 등기를 말소하면 소유권은 을로 다시 넘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무엇이 돼요? 을이 권리자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이게 중요하죠. 저당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를 갖는다? 말소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에는요, 양수인만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양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고요. 특약등기에서는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고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기 때문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겠고요. 자, 전세금을 감액하죠. 그럼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는데, 반대로 전세금을 증액하게 되면은 누가 권리자가 돼요?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채굴 감액하거나 증액할 때도 동일하더라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더 보면은요.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의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고려해서는 안 돼. 권리 의무를 고려해서는 안 되고요. 자,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병이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 가지고 병이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이득을 봐요? 을이 이득을 보는 거죠. 을 앞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을이 절차법상에 무엇이 된다? 등기 권리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고요. 그죠?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고, 의무자는 그 등기의 협력에 의무를 지는 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자고,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 권리자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자가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무자는 협력의 의무를 지는 자가 되는 거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등기 기록상의 형식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을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는 갑이 당연히 뭐가 돼요? 갑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에 해당이 된다. 즉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5번 틀렸습니다. 자,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소유권이 지금 갑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병이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소유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는 누가 돼요? 을이 되겠죠. 따라서 병이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되지 않고 병이 아니라 누가 된다? 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잖아, 을.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요? 15회 때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틀린 것은 요거 5번.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하나 넣어놨고요. 1번의 경우에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신청,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고요. 대리인이 출석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판결이라든지 상속의 경우는 단독 신청이죠. 권리자만이 할 수 있고요. 종중 또는 문중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 5번 지문이 앞에 있는 지문하고 관련성이 있네요. 정답은 5번. 1번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자, 등기 신청에서 각하해야 하는 경우다. 이 중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전 시간에 이것 쭉 설명해 드렸었죠. 부동산 등기규칙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거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해설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바로 2번으로 갑니다. 자, 지분이 키워드고 보존 등기 각하사유가 되겠죠. 기억은 각하사유. 농지의 전세권 각하사유. 촉탁으로 해야 될 것을 신청했다 각하사유. 상속인이 지분만의 상속등기 각하사유. 피담보채권을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했다 각하사유입니다. 그럼 전부 다 각하사유가 되겠네요. 전부 다 정답은 몇 번? 5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자 보세요.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한번 볼까요? 찾아볼게요. 이 부분 농지 전세권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경우 지분만의 보존 등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촉탁으로 해야 할 것을 실행을 한 경우. 자, 제가 등기법도 그렇고 지적법도 그렇고 해설에 어디에서 출제됐다라고 하는 즉 부동산 등기법 제 몇 조, 부동산 등기규칙 제 몇 조 그걸 명시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지적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판례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어떠한 문제집을 풀다 보면 판례 문제 되게 많아요. 안 나와요. 나와봤자 한 문제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버려도 돼요. 가급적이면 법률에서 규정한 어떠한 지문들로 구성된 문제집을 사서 보시는데 글쎄요. 그런 문제집이 많을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7개년이죠. 7개년에 대한 기출문제와 유사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풀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29회 때 이 문제 29회 때랑 거의 유사한 문제죠. 자, 여기서 몇 개 한번 볼게요. 15회 때 나왔던 문제, 이 문제도 풀어봤던 것 같은데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등기 이전할 수 있나요? 가등기 이전할 수 있죠. 따라서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것을 묶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자, 니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것은
각하사유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각하사유가 되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가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가처분 등기 후에 그에 반하는 이전 등기. 가처분 등기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할 수 있죠. 얘는 각하사유가 아니에요. 지분의 전세권 각하사유가 되겠고요. 지분만의 보존 등기 각하사유가 되겠고요. 일부만의 지분만의 상속 등기 각하사유가 되겠죠. 질권 가능하죠? 정답은 2번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좀 전에 앞에 있던 문제하고 보면 요 세 개가 같이 있는 거 지분의 전세권이 없었나요? 앞에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지분의 보존, 농지의 전세. 그러면 여기서는 요 두 개인가 보네요. 요 두 개가 2-1의 미음과 비읍이 앞에 2번 문제와 관련된 지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 니은 보세요. 좀 전에 우리 29회 때 풀었던 문제잖아요. 요거. 그럼 이거는 앞에 거랑 관련이 있었나요? 각하사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풀었잖아. 소유권 이전하고 하면 어떻게 동시에 해야 되고. 전세권 양도 금지는 이건 각하사유가 아니죠. 디귿 들어가면 안 돼요. 똑같이 또 풀어볼게요. 디귿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앞에 29회 때 풀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등기 자체가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관련된 이론, 주변 이론까지 조금 힘들더라도 꼭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세요. 자, 3번 봅니다.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등기필 정보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요거 볼게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일단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을 해서 권리자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권리자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권리 취득하고 관련이 없으면 즉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관이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 보존 등기 작성하지 않죠. 자, 만약에 여기서 A가 여기 A가 좀 빠져 있는데 A가 자기가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을 때는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내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는 B 앞으로 되죠. 그러니까 B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했어요. B가 해야 될 것을 C가 대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관공서가 촉탁할 때도 역시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관공서가 의무자고 A가 권리자라고 하게 되면 관공서가 A를 위해서 촉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통지 방법, 통지를 요하지 않는 거 3개월 정도 날짜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봅니다.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원래는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얘한테 통지를 하겠죠. 작성해서 통지를 하는데 얘가 신청하지 않고 얘가 등기를 협력하지 않으니까 의무자가 단독으로 했다라는 거죠.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 재교부 될까 안 될까요? 등기필 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분실했다, 재교부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이거 4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공과 작성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공은요, 등기 신청 당시에 의무자가 기존의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는 개념이고요. 작성은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등기관인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했다.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있겠죠? 그거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권 보존 등기했죠? 작성한다, 안 한다?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5번도 맞는 거잖아.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게 되면 12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등기필 정보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등기필증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좀 전에 재교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일단 얘는 맞는 질문이고요.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 제공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 그 다음,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는요, 등기필증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역시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무엇해서 촉탁을 하더라도 역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즉,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3번은 뭐냐면 등기필증이 멸실됐어요. 잃어버렸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세 가지 방법이죠. 직접 출석을 하는 경우하고, 출석을 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 번째,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고 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다. 정답 1번. 자, 등기필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 1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찾는 게 어떤 걸 찾냐면, 등기필증은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2번처럼 시험에 나오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를 찾으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없어.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 제출은 등기 의무자가 하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이어야 된다? 공동 신청이어야 한다. 공동 신청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단독이죠? 얘도 단독이죠? 물론 얘도 단독이에요. 단독인데 이것의 예외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무조건 등기필 정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4번 볼게요.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다. 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A, B가 둘이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A와 B를 쌍방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계약, 상대방을 대리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B가 상대방인 이 A를 대리해서, 또는 A가 상대방인 B를 대리해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33회 때 나왔었죠. 성명과 주소는 기재를 하지만 별도의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대리인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등기는 두 가지 개념이죠.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는데 방문 신청일 때는 대리인의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만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자 대리인은 당연히 변호사, 법무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경우에는 사무원이 할 수 있죠.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보정할 수 있는데 아무나 다 사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이 가능한데 원칙은 한 명이에요. 근데 합동법인이다. 그죠? 법무법인이다. 법무사 합동법인이다. 그럼 어떻게? 변호사, 법무사, 수만큼 대리인을,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역시 지방법원장이. 자, 대리권의 존속 시기.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등기 신청을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 시까지다. 등기 신청 행위 종료 시까지가 대리권의 존속 시기가 되겠고요. 흠결이 있었다. 그럼 대리권의 흠결, 대리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사모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사모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근데 등기관이 실행을 해버렸어요.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는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직권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3호인 경우에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도 아니고 이의를 삼을 수도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자기계약이잖아요. 상대방 대리. 자기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당연히 갑하고 을이 갑이 자기의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으니까 매매니까 등기해야만,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죠.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을이 협력하지 않으면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야, 등기 가져가 라고 할 수 있잖아. 이때 갑이 또 이번에는 갑이 협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을은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게 바로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갑이 여기서는 을이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을 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을은 갑이 하는 권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을이 승소한 의무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갑의 등기필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자,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2번 지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지문을 가지고 틀린 옳은 지문을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봐요. 자, 4-1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문제도 제가 작년에 제공했을 때 보시면 이 문제는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권리자 또는 의무자는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계약.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공동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요, 등기신청 취하도 어떻게?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등기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요. 관공서는 우편으로도 가능하죠. 민법상 조합은 등기신청 적격이 없다. 부적격이더라 이겁니다. 그쵸? 자, 넘어갈게요. 5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이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모든 지문들이 과거의 시험에 거의 다 나왔던 과거에 거의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본등기는 누구랑 할까요? 그쵸. 본등기는 그때 그 사람하고 하게 됩니다. 즉,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나중에 직권말소가 되죠.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직권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에는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 의무자가 되지만 제3취득자인 이 C도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본등기 당시에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된다라는 것.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즉 어떤 경우일까요? A하고 B가 이렇게 했는데 A가 사망했다, B가 사망했다, 둘 다 사망했다. 여기서는 A-와 B, A와 B-, A-와 B-.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1인이 전원을 위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존의 가등기는 할 수 없죠. 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의 가등기는 할 수 없고요. 맞는 말이고요. 장래에 확정된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가 있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그죠? 그 다음. 자, 여기서 3번 조심하셔야 돼요. 3번. 3번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진 경우예요. 그럼 제3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번에서 소유권 보존 A가 있고요.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B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2-1. 2-1 해가지고 2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전됐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 C 앞으로. 그러면은 본등기는 누구랑 하는 거야? A를 무엇으로 하고 A를 의무자로 하고 가등기를 이전받은 양수인 C를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3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C 이렇게 하겠다라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에요. 4번 가등기 권리자가 3번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죠. 그럼 1위는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있지만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이제 뭐냐면 5번 질문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2번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3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 이것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건가요? 다른 원인에서 소유권 취득한 거죠. 본등기는 가등기 때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따라서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5-1,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15회 때 기출되었었던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랑 비교되는 것이 요거죠. 니은 지문이 5번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죠. 요거. 그 다음 5번 정도, 5-1의 2번 정도가 앞에 있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1번은 맞나요? 기억은 맞나요? 가등기 얘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허용된다라는 거죠. 니은 틀렸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디귿. 자, 가등기 얘기에서 본등기 할 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적용된다 그랬죠. 디귿과 리을이 그 내용이에요. 디귿과 리을이 그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권리자가 사망했죠? 그럼 권리자의 상속인이 하면 되는 거고요. 의무자가 사망했죠? 그 의무자의 상속인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미음은 가등기 이전됐다는 소리예요. 가등기 이전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무엇이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간다 이겁니다. 보존의 가등기는 안 돼요. 왜? 왜 보존의 가등기는 안 된다?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 미음 들어가면 안 돼. 미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비읍이 들어가면 안 돼. 미음이 아니라 비읍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미음은 들어가야 되고요. 비읍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이다.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고요. 자, 5-2를 한번 봅니다. 자, 5-2를 보게 되면 1번에 보시면 가등기 얘기에서 무엇을 했을 때 본등기의 신청의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무엇이다? 의무자가 돼요. 이때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2번 공동신청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본등기를 할 때 승낙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어차피 얘는 죽습니다. 그리고 4번 본등기 신청할 때는 가등기 필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등기를 하게 되면 3번 틀렸네. 정답은 3번이고요.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필증을 줘요. 근데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필증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공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가등기 필증 누가 갖고 있는 거지? 지금 권리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가등기 필증은 언제 써먹을 수 있느냐? 가등기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에 보시면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만의 등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번 요 문제가 5-2번의 이 문제가 결국은 5번 문제의 어떠한 핵심적인 기존에 기출됐었던 문제의 어떤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자, 6번 수용. 자,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용 문제 뭐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일단 수용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거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허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부동산을 B가 무엇을 했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은 수용이고요.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일이에요. 그럼 A 자체가 협력을 하지 않겠죠. A 자체가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기업자인 B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수용의 주체가 관공서라면 촉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기업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기업자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A를 대위해서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라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수용 시기가 5월 4일인데요. 3월 7일에 상속의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 마찬가지로 기업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가져갑니다.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기업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첨부 정보의 경우는요. 수용을 했죠. 그럼 당연히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요거 첨부를 해야 돼요. 보상이라든지 공탁을 증명하는 거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협의 수용, 재결 수용일 때 협의 성립 확인서라든지 재결서 들어와야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독 신청 맞나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맞네요. 일단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날짜가 틀렸네. 니은은. 수용의 재결이 아니라 수용 시기예요. 그 니은 틀렸습니다.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니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디귿. 농지 첨부한다 안 한다? 농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죠? 디귿도 틀렸습니다. 디귿도 틀렸어요. 그 답이 나왔죠? 그러면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죠. 그리고 재결이 실효가 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어떤 신청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관련된 문제 있을까요?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 자, 5번 볼게요. 5번 질문. 재결의 실효죠. 그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맞죠? 무슨 신청? 공동 신청.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공동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문제에 요 미음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풀어봤던 거니까 체크만 할게요. 니은 2번 봅니다. 2번. 자, 지난번에 요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2번이 정답인 이유는 얘는 죽어요. 얘는 죽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네요. 자, 멸실 등기 명의인이 몇 월 이내? 1월 이내 해야 돼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대위에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규약이 폐지가 됐어. 그러면 공용부분 취득자는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정답은 2번.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다음은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볼게요. 원인 일자는 수용의 재결일이 아니라 그랬죠. 수용 시기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5번 볼게요. 토지를 위해, 그러니까 얘는 죽어요. 재결일 이후 수용한 날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삽니다. 이후는 죽어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에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보시면 4번이 틀렸죠. 왜? 가처분 등기 죽어 살아? 가처분 등기 다 죽어요. 직권말소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습니다. 자, 수용을 하게 되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 사는 거 딱 2개만 산다 그랬어요. 사는 거 하나, 첫 번째 상속, 또 하나 요역지 지역권, 그 요역지 삽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권리자만으로 단독으로 하는 거 맞죠? 얘네들도 다 죽는 거예요. 직권말소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수용을 하면 직권말소면 일단은 맞다라고 봐요. 뭐만 빼고 상속과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2개만 삽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용 전에 격려된 이전, 예로부터 이 A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수용한 날 이전에 격려된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겠죠. 6-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가처분의 등기는 죽습니다.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6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나머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 자, 7번 볼게요. 합유의 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합유 문제도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다가 이렇게 30회, 29회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합유 등기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합유는 법률의 어떤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그 공동 소유를 무엇이란다? 합유. 항상 합유 생각하면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합유의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합유는 단독 소유를 합유를 할 수도 있고요. 총유를 합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독 소유를 합유를 하는 경우와 총유를 합유로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유를 합유로 이때는 변경한다 그래요. 이럴 때는 소유권의 무엇을 변경 등기를 하게 되죠. 자, 합유에서 또 하나 여기 설명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할 때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가 몇 명이다? 수인이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라고 써줘야 돼요. 시험에서 항상 공유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등기를 보게 되면 합유자가 어떠한 그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요. 반드시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는 일단 합유자와 관련이 있어요.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추가되거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한다. 그때 전부 다 무엇을 한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형식은 부기 등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지문에 이렇게도 등장을 해요. 합유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합유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어떤 등기를 해야 되냐면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합유와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의 등기를 한다. 맞죠? 그 다음 지분 기록하나요?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합유자가 2인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잔존 합유자로 기속돼요. 그러면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우리 앞전에 우리가 29회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2명 중에 한 명이 사망했고 그 한 명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지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합유자 중 1인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등기 한다고 그랬어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공유를 무엇으로 합유로 바꾼다고 하죠? 그럼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7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몇 회에 나왔었나요? 15회 때 나왔네요. 15회 때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번은 공유일 때는 지분을 표시한다. 자, 이 지문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29회 때도 풀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공유로서 등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공유든 합유든 뭐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 8번. 자,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 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자,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죠. 자, 이 문제가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의신청 문제가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 중에 이쪽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었던 그런 문제인데 등기 규칙의 161조를 보면은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게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외우세요. 이전 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이에 권리가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기록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용인물권 임차권에 대한 기록 명령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등기를 권리를 취득하고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중의 등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말소 명령을 내렸어요.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등기관이 각하를 하게 되면은요, 신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돌려줍니다. 근데 법원에서 기록명령을 내렸으니까 등기관은 이의 신청인에게 내가 각하 당시에 신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청보 정보 줬으니까 그거 다시 가져오면 기록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응하지 않은 거예요.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4가지 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 두 번째,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네 번째, 응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4가지를 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었다. 이거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있죠.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권리의 이전 등기의 기록을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는 못하고요. 3번 말소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안 되고요. 응하지 않은 경우고요. 전세권 등기를 하라고 기록 명령을 내렸는데 동일한 부분에 대한 전세권이 있으면 이중의 전세권 안 되잖아.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2번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이렇게 해놔요.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가등기를 딱 해놓은. 이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 이후에
1번에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어요. 법원에서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냥 하면 돼요. 끌어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기록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8번 문제가 30회 때는 어떤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제가 워낙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기출이 안 됐었던 거죠. 기존에는. 3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매번 한 문항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등기 사항 한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죠? 누가 한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합니다. 그죠?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근거 조항을 쓰는 거죠. 여기서 근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 시장구청장, 그래서 등기법 제 몇 조, 그 근거 조항을 쓰는 겁니다. 자, 첨부 정보를 보게 되면은요, 대장 들어가야 되겠죠.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거, 주소 증명 정보 들어가야 되겠고요. 도면은 한 필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소재도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한 필지에 여러 동이 있을 때.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한 농 건물의 소재도와 각 층의 평면도와 전유 부분의 평면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만 보고 답을 찾아볼게요. 자,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답이 뻔히 보이죠? 1번이죠? 원인 및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 등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 중복 등기는 안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군수 나왔죠? 군수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건물 나와야 돼요. 그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부동산 표시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부동산? 미등기 주택이다. 그럼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임차권의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이라든지 4번 지문 정도, 2번 지문 같은 경우를 뺀 나머지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바로 전 회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보존 등기에는 그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고요. 군수 나왔죠? 그럼 건물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직권 보존 등기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촉탁에 의해서는 보존 등기 할 수가 없고요. 4번 정답이고 5번은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등기필증 정보가 있어야 제공하죠. 하나, 그럼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답이 쉬운 데 있어요. 그렇죠? 자, 10번 봅니다.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가 되는데, 자, 부기등기 특징을 볼게요.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 또는 연장성상이므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기등기로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등기관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겁니다. 자, 전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특약, 약정,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이 있었다. 그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죠.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0-1 거의 똑같죠. 요것만 빼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18회 때 나왔던 문제.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등기로 하죠.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11번. 저당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저당권은 이제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는 허용이 안 되죠. 지분에는 가능하고요. 이중의 저당권 가능합니다. 자, A하고 이제 B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 이 A가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면 의무자가 될 것이고 B가 저당권자인 권리자가 됩니다. 저당권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죠. 저당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세 개예요. 소유권과 지상권하고 전세권.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이 들어와줘야 되죠. 근데 지상권일 때는 인감이 들어오지 않죠.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가 됩니다. 자,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할 때는 채권액을 기록해야 되고요.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이때 채권액 같은 경우는 매번 나왔던 거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할 때는 평가액을 기록하고요. 채무자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만 기록합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도 생략할 수 없고요. 공동담보가 있을 때는 공동담보를 표시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일 경우에는 권리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에 옳은 것을 봅니다. 변제기는 임의적이에요. 변제기는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 무엇이다? 임의적 사항. 공동담보목록 작성 몇 개 이상일 때 2개가 아니라 5개. 5개. 그 다음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 일부 이전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3번이 맞네요. 정답 3번이고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할 때는 평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기록해야 되고요. 5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때는 매각대금 들어가야 되겠죠. 매각대금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 들어가고요. 변제 금액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 28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죠.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있을까요? 11-1에 28회 때 나왔던 문제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5번 피담보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해야 된다. 맞죠? 근데 28회 때 나왔던 거 틀린 것은 3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5개잖아. 그죠? 그리고 평가액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동일해도 채무자 표시하고. 보면 요 10번 문제, 11번 문제를 보면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요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28회 때 풀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공동저당에 대위 등기 해가지고 매각대금 매각대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매각대금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 존속기간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8회 때, 29회 때 풀었던 문제고요. 이제 마지막 공유.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보면 공유자 중 미등 1인이 전체에 대한 무엇은 가능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안 되는 거죠. 전원을 위한 보존 등기는 가능해요. 그 다음 1인이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그때는 공동으로 단독이 아니라 무엇? 공동. 그 다음 약정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단독이 아니라 공동. 그 다음 지분의 전세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정답은 그럼 5번이 되겠네요.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를 공유지분 등기하는 거.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있으면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내가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그죠? A고 B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B가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로 하는 거예요. 공유로. 그럼 누가 봐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있고 여기는 B가 소유하기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1필지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지만 전체는 지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에 대한 공유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12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요 부분. 자, 좀 전에 5번 지문이 이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구분적 소유관계에 있는 토지를 구분적 소유관계, 이게 12번의 5번 지문이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별도로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 분필을 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7회 때 나왔던 거니까 설명해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에 무엇을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되겠고요.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분 포기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역시 약정 기간을 갱신한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12번의 어떠한 지문들하고 이쪽하고 거의 다 관련성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어요. 4회에 걸쳐서 이제 풀어봤는데 이게 풀다 보니까 27회부터 30회까지 그 사이에도 공통적인 지문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잘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